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용구입니다. 3강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볼게요. 정말 반갑습니다. 어쨌든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앞에서는 1, 2강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다면, 그러기 위해서 조금 어쩔 수 없이 원래 이론 설명하는 게 제일 현실적으로는 문제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선생님, 도대체 어떤 과목 선택해야 되나요?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정답을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3강에서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와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에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냐면, 제가 딱 알려드리는 과목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진짜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약장수 느낌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전문가, 저한테 딱 원하는 대학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진짜. 왜냐하면 이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EBS 프리미엄에서 부모님들한테, 학생 여러분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대학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학생을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대학이 원하는 건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핵심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고교 학점제에서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는 대학이 진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입학처장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네요. 빙고. 자, 그렇다면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에서 이 그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고교학점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과목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학생들 개별 한 명 한 명 학생들한테 과목 선택권을 준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든 다른 학교에서 배우든 온라인으로 배우든 지역사회 가서, 다른 말로 하면요, 궁색한 변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공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이 소양과 능력을 가지고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그럼 나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이 정해져 있겠죠? 당연히 픽스돼 있죠. 공대를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가야 돼요. 고민할 여지가 없다니까요. 그건 픽스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을 안 했네. 미적분은 조금 그렇다 치고 기하를 선택 안 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하를 선택 안 하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나와야 되죠. 너 왜 기하를 선택 안 하고 이 과목을 선택했니? 선택의 이유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지금 고등학생도 이걸 담임 선생님들과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이걸 안 해서 제가 조금 답답하거든요. 잘 생각하십시오.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다면 그 과목을 선택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친구 따라 선택했어요. 탈락. 전 그냥 선택했어요. 탈락. 이해되셨죠? 난 왜 이 과목을 선택했지? 그 이유가 합격하는 이유예요. 제가 지도에서 합격하는 학생들 전부 다 그게 있거든요. 왜 내가 이 과목을 선택했을까?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고교학점제로 갔습니다. 그럼 제일 편한 건 뭐예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냥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쭉 수업을 들으면 제일 편해. 어디 안 가도 되고. 그렇죠? 근데 내가 굳이 다른 학교와 연계된 과목을 통해서 굳이 그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어. 왜? 그게 대학의 의문점이죠. 왜? 당연히 이 학생이 막 온라인 수강, 다른 학교 연계, 온라인 수강, 지역사회 연계, 이런 과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저녁에 하거든요. 수업이 다 저녁에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은 학교에서 뭔가를 하고 공강 시간 만들었다가, 아까 제가 2강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시간표를 딱 짰더니 공강이 있어. 그 공강을 학교에서
나름 자습하고 있다가 저녁에 그 학교에 가서 온라인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왜? 그걸 설명을 해야죠. 이해됐죠? 그래야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요. 됐죠? 자,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정리합니다. 현재 과목군을 딱 보면 공통과목, 일반과목, 진로과목, 그 다음에 전문교과 1까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럼 4과목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4과목의 과목군 중에서, 교과군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고교학점제로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요? 공통과목 1학년 때 배웁니다. 1학년 때 다 배워. 끝!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갈 때는 일반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겠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면 요 놈이 각각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립니다. 보세요. 기본적으로 공통과목을 딱 보시면 공통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과목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래간만에. 오감을 활용한 공부.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함량,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 과목. 그래서 학생 수준에 따른 대체 이수 과목 포함했다. 그러니까 공통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공통과목은 모든 고등학생이 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끝. 그죠?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왜냐하면 공통과목은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죠? 대체 과목이 하는 거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끝. 모든 학생이 들어야 되니까 이건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 선택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일반 선택 과목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국어를 배우든 영어를 배우든 과탐을 하든 물리를 하든 생물을 하든 정치를 하든 그 과목에서 배워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주요 개념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과목 이름이, 선택 과목 이름이 뭐라고요? 일반적인 거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요, 퀄리티가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수준이 높은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과목에서 배워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물리면 물리의 핵심적인 내용, 정치면 정치의 핵심적인 내용,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융합 선택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교과 내 그리고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내에서 단원별로 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교과와 교과 간에서 과목을 융합시키든지, 그게 아니라면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이다. 융합 선택 과목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입니다. 어려운 과목일까요? 쉬운 과목일까요? 대체로 쉬운 과목이에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다시 돌아가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종류가 4가지거든요. 교과 심화, 교과 융합, 그 다음에 실생활 안내, 그 다음에 교과 안내에 대한 이야기들, 실생활 적용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과목 안내, 뭐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그 4가지 중에서 대학이 좀 좋아하는, 상위권 대학이 좋아하는 주요 대학,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라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대학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교과 심화, 교과 융합 과목이거든요. 나머지 실생활 적용은 융합 과목으로 묶여진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좀 높은 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이제 선명해졌죠. 진로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 이걸 우린 진로 선택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전의 진로 선택 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교과 심화, 교과 융합, 요 2가지가 진로 선택으로 간 거고요. 나머지 2가지가 융합 선택으로 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느냐, 딱 정답을 윤용구가 알려드립니다. 어떤 과목이요? 진로 선택 과목이요. 어려운 과목이요. 끝. 너무 했다, 그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고 싶다, 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와,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15개 정도의 대학의 정원이요, 인원수가, 한 해에 뽑는 인원수가 대략 한 5만 명이에요. 근데 한 해의 수험생이 지금 기준으로 50만 명. 실제 수능을 보는 학생은 45만 명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에요. 10%라고 10%. 10%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 간다? 어려워요. 상위 10%가 가는 거라니까요. 우수함을 증명한 10%, 어떤 방법이든, 그게 수능이든 아니면 흔히 말하는 학생부 교과 내신이든, 그게 아니면 학종이든, 그게 아니면 논술이든, 대학을 가는 방법은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로 자기가 상위 10%라는 사실을 증명한 학생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런 학생은 어떤 학생? 심화학습을 한 학생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이 이걸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해되셨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있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학생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이런 건 있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를 목표로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지방 거점 국립대 괜찮거든요. 좋은 대학 많으니까 거기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굳이 이 과목을 또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굳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학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다시 깊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건 샘플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22 개정교육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진짜 2015 개정교육안,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온 지 7년 만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교과목을 풀어낼까요? 이제 고교학점제에 적용할 어떤 과목을 풀어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과목들이에요. 국어, 공통과목이 앞에 보이시죠?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이긴 하지만 고교학점제에서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셉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으로 가니까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자, 이제 여기서 교육부에 좀 딜레마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의문점이 하나 들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원하는 과목을 자기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자기가 적성에 맞는 과목을 학생이 선택을 해요. 그런데 수능 어떡하죠? 갑자기 깜짝 놀랐죠? 수능 어떡하죠? 수능은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과목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목을 고교학점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늘려가지고 수백 개의 과목을 수능을 본다? 불가능. 시험지가 이렇게 돼요. 감독 선생님이 이따만한 시험지를 들고 가서 학생들한테 막 나눠주는데 10분 걸릴 거거든요. 너 무슨 과목 시험 치니? 불가능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나오는 거죠. 수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거지? 여기는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정된 거 딱 하나 일단 지금까지의 발표상으로는 하나가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서논술형 수능을 본다. 이거 하나만 결정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지금부터 결정해 가야 돼요. 올해 연말에 서논술형 수능의 샘플 문항이 나올 거거든요.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는데 계획은 나오게 돼 있어요. 올해 연말에요. 그럼 보세요. 2028년에 수능을 보는데 서논술형 수능이래. 논술형? 서술형? 근데 이렇게 이야기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야, 처음부터 끝까지 서논술형. 아니에요, 제발. 누가 채점할 거예요? 그렇죠. 누가 채점할 거예요? 40만 명인데 40만 명 누가 채점할 거예요? 그 다음 질문 이거잖아요. 채점한 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40만 명이 서로 다른 사람이 채점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객관식 대략 한 70% 정도 되겠죠, 그죠? 70%, 그 다음에 서논술형 한 30-40%, 이 정도 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좀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죠. 마음껏 과목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고교학점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을 마음껏 선택하세요. 그런데 수능은 이 과목을 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입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앞으로 헤쳐가야 할 길이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하세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만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상황은 일반 선택 과목이 대부분 다 수능 과목이었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이었거든요. 대체로 등급이 나오는 수능 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다라고 이야기할 땐 종류가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4가지 중에서 거의 4과목, 물투, 화투, 생투, 지투 4과목 빼고 나머지는 다 등급이 안 나왔거든요. 성취도 ABC로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화법과 언어, 그 다음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3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수능 과목을 3과목을 갑니다. 그러면 수능 과목 3과목에서 나 2과목 선택할래요. 이거 가능하겠지. 그런데 여기로 가서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6과목. 현실적으로 6과목 중에서 6과목 골라라. 국어 한 과목에서요. 그러면 여기서도 고르고 여기서도 골라야 돼요. 수학은요. 왜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수능 과목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입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다. 그러나 다만 일반 선택 과목이 수능 과목이 될 거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학으로 가게 되면 수학이 조금 문제가 생겼어. 그게 뭐냐면 대수가 들어왔거든요.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이렇게 3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미적분 2, 기하, 경제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수학, 직무수학은 조금 빼더라도요. 인공지능 수학이 들어왔어. 진로 선택 과목에. 요거 난해한데 미적분 2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인공지능 수학을 할 것이냐 얘는 학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나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인공지능학과라고 한다 아니면 AI,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뭐 이런 학과라고 하더라도 미적분 2는 반드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융합선택 과목 수학과 문화 수준이 맞죠? 앞에 거 생각했던 과목이랑 조금 더 좀 친숙하죠? 친숙한 이유가 뭐라고요?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수학과 문화, 수학과제 탐구, 실용통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요, 선생님은 이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좀 힘들지만 미적분 2를 선택했어요. 근데 난 너무 힘들어서 미적분 다른 학생 B라고 하는 학생은 미적분 2는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고 많고 어려울 것 같아서 나는 실용통계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학생부에 딱 올라갔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판단할 때 이 학생은 미적분 2를 선택했고 이 학생은 조금 쉬운 과목인 실용통계를 선택했네. 이제 뭔지 알겠어요? 과목 선택으로 봐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일부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고교학점제가 적용됐을 때 가능하면 진로 선택 과목 안에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안에서 결정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라인은 갖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영어로 갑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지금 있는 과목들이니까요. 크게 문제가 없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면 생판포도 못한 과목들이 막 나타나겠죠. 영어 발표와 토론, 직무 영어, 그 다음에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이건 전문 교과에서 넘어온 과목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문화와 영어, 영어 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건지 기준이 명확해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과학입니다. 과탐, 사탐. 역시 마찬가지죠. 통합과학과 이건 공통과목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물화생지 갈 거고, 그 다음에 세계시민과 지리, 그 다음에 세계사, 사회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이게 이제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일반 사회과를 구성하고 있는 영역이 이제 과학은 물화생지로 나누어지고 사회과는 윤리, 그 다음에 일반 사회, 그 다음에 역사, 그리고 지리 이렇게 4과목군으로 만들어지거든요. 4과목군으로 구성이 되고 교사 숫자도 그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선택 과목이 여기가 그죠?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4과목으로 지리, 역사, 그 다음에 일반 사회, 그리고 윤리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체로 이 과목들이 다 수능 과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하면 쭉쭉쭉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건 뭐라고 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문 교과에서 넘어온 과목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개설되어지는 과목이 여행지리입니다. 여행지리. 가능하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여행지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행과 관련된 지리적인 영역, 실생활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교과 심화, 교과 융합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경제가 일반 선택 과목에서 빠지고 진로 선택으로 빠졌어요. 되게 마음이 아파요.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이쪽으로 빠져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경제 선택하는 학생이 전국에 지금 10,0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 왜요? 대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딱 봐야 되거든요. 자, 대학이 뭐라고 했냐면 가장 대표적인 대학,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가 뭔가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이 그 서울대학이 뭔가를 한 거를 변형시켜서 자기 대학에 적용을 해요. 실제로 지금까지 모든 입시 커리큘럼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서울대학교가 재작년 2년 전에 2020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4년에 서울대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 그리고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서울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과목 선택하라 그러는데 무슨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 알려줘. 서울대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거예요. 2024년도 서울대 신입학, 서울대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전공 연계 교과 이수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모든 모집단이 다 들어갔어요. 모든 학과, 모든 계열. 예? 다 내가 어떻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전공 연계 이수 과목이에요. 학생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 전공 분야의 학문을 공부하는데 기초 소양이 되는 과목을 서울대가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2가지로 나타납니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서울대한테 조금 삐졌어. 내가 삐진다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겠지만 어쨌든 삐졌어요. 뭐예요? 제목을 그냥 지정 과목이라고 하면 될 건데 권장 과목이라고 했어요. 조금 치사하죠,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서울대는 권장합니다. 그러면 서울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필수죠. 그렇잖아요. 전 서울대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권장하는데 해야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나누었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나눴어요. 핵심 권장 과목은 뭐냐면 그 학과 그 전공 분야에 가면 필수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수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수했으면 좋겠어요. 권장 과목은 뭐라고요? 해당 모집 단위를 수학하기, 공부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서 배우기를 추천하는 과목이에요. 차이점 알겠습니까? 꼭 들었으면 좋겠고요.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만 서울대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그어놨어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의 이수 여부는 자격 기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한 발 뒤로 쭉 빼죠. 자격 기준은 아니에요. 한 발 뒤로 쭉 빼서. 그러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수시 모집의 서류 평가, 정시 모집에서 교과 평가에 반영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격 기준은 아닌데 안 하면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돼.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난 기계공학부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 학생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핵심 권장 과목이 물리투, 미적분, 기하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주요 대학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대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건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나 입학처장, 입학팀장 이런 사람들이 주요 대학의 입학팀장들이 다 동의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공학부를 갈 거야. 그럼 고등학교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물리투, 미적분, 기하, 그리고 권장 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하셔야 되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이 학생이 인성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너는 이과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식물생산과학과로 간다면 뭐예요? 생명과학 2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권장 과목 화투, 미적분, 확통, 기하. 뭔가 좀 이상하시죠? 되게 인문계열 사회선생님으로서 조금 빈정상하는 거, 또 삐진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과만 분명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과 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융합형 인재 막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학은 어쩔 수 없이 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 구분이 분명히 선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셔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발 이렇게 믹스 과목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자기가 융합형 인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포커스가 없으면 절대 과목 크로스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서울대가 뭐라고 했냐면 인문계열은 경제, 경영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으시면 됩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어쨌든 자연계열은 다 나와 있어요. 모집 단위별로 전부 다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초록창에서 똑같이 치세요. 전공연계 서울대 전공연계 교과 이수라고 치시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보고 사실은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뭐냐면 잘 생각해봐요. 선생님이 지금 2개만 보여줬잖아요. 이공계열. 물리투, 미적분, 기하, 확통. 생투, 화투, 미적, 확통, 기하. 그 서울대가 이게 한 4페이지 정도 걸쳐서 과별로 쭉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공통점은 미적, 기하, 확통이고요. 그 다음에 투 과목을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다른 과목 없습니다. 그럼 대학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머리에 떠오르는 그 대학은 주로 흔히 정말 주요 대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학은 공통적으로 뭘 원한다고요? 미적, 기하, 확통. 그 다음에 투, 물투, 화투, 지투, 생투. 다른 말로요?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라고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고 심화 과목을 선택해서 자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적 역량의 일부분을 반드시 보여줄 거니까요. 그게 대학의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약학대학,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화투, 생투, 미적, 확통. 미적, 확통, 기하. 미적, 기하, 물투, 화투, 확통.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학이 원하는 건 선명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찍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3강을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택 과목을 결정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렸어요? 어떤 과목이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지적 역량을 키워가야 돼요. 고등학교 때. 그러려면 지금부터 관련 분야에 대한 책들을 쭉쭉쭉쭉 공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책들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이제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이런 거죠. 선생님, 그러면 진로가 바뀌면 어떡하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진로 바뀌면 그때부터 다시 그 분야를 공부하시면 돼요. 진로 바뀐 거 가지고 절대 손해 안 주거든요. 고민하지 마세요. 3년 동안 전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이거였습니다. 이거 좀 웃기는 거잖아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보는 세상이 넓어진다고요. 우리나라 직업 개수가 2만 개 가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중에서 몇 개 아세요? 중학생인 여러분들 몇 개 아세요? 학부모님들 몇 개쯤 아세요? 그 좁은 세상에서 보는 거 별로예요.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선택한 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분야를 공부하고 그래서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고교학점제와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 이제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의 진로, 나의 전공, 나의 적성과 맞는 과목들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어떻게 하면 이 고교학점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선생님과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